일반적인 얘기들은 절대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그 위기는 어떤 일개 의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노무라 증권에서 그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과연 그 제2의 리먼 사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자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 리먼 브라더스 이때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건의 어떤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시기하고 지금하고 과연 유사한 것인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괜찮은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그 아우성치는 그림 하나 나오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할 때 즈음에서 그 주식 그 종사자들 표정입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표정이죠. 힘든 표정입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가 185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던 그 리먼 브라더스예요. 그래서 뭐 미국 국제금융사.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국제금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클레이스 은행하고 노무라 증권의 분할 매각돼서 사라져버린 거죠. 2008년도죠. 네네. 연기처럼 이제 사라져버린 거고. 사실은 2008년도 한 9월쯤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권의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조짐이 좀 있었고요. 2007년도 말부터 전 세계 증시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리먼 브라더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전개 과정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그림은 제가 여기 체킹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 그림은 과정을 또 알아야 전개 과정은 되게 이렇습니다. 그 말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9년 한 9월경이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2008년 9월이죠. 그렇죠. 2008년이죠. 8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 위기가 확산이 되고 구제 금융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국 그 자동차 업체 그 빅3라고 볼 수 있는 GM이나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까지 위기 상태에 봉착을 했었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두바이 쇼크가 나오고 유럽 국가 부도 위기가 나오는 그런 수순으로 전개됐던 거죠. 그런 수순으로 전개가 됐는데 실제로는 2009년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할 때 이후에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하게 됐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서프라임이 도대체 뭔지 모르죠. 잠깐 알고 가면 미국 주택담보 대출 종류가 있어요. 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경우에 이제 대출은 프라임, 그리고 중간이 알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용도가 낮은 서프라임이 바로 서브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리먼 브라더스는 결국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건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보죠. 2007년도에 그 4월 달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자, 한번 살펴보면 서프라임 모기지 판매업체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6월 14일경에 베어스턴스 자산운용
헤지펀드 파산 가능성이 이제 보도가 됩니다. 가능성이 보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조짐이 있나요? 이렇게까지 뭐 되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날아간다고 하죠.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사전에 지금 현재 이런 조짐이 어느 정도라도 이제 나오면은 우리가 그 노무라 증권 분석이 이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죠. 6월 22일 날 그래서 베어스탄스 소속 헤지펀드에 달러가 투입이 되고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에 115억 달러 긴급 네, 투입이 네. 됩니다. 그래서 9월 18일에는 공격적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단행합니다. 네. 10월 15일에 서프라임 모기지 및 부채 담보부 증권 손실로 CT그룹이 상각을 22억 달러를 합니다. 네네. 이런 어떤 그 사전에 조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만으로 지금 현재 과거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걸 생각하기는 좀 부족함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코스피 종가가 그때도 괜찮았어요. 아주 높았죠. 2064포인트였던 시절이 있었고. 네네. 자, 표를 보세요. 11월 27일에 네. 자금 조달 타진 이 건의 재료가 나오고 그 다음 그림 봅니다. 네. 일단 순서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2008년도로 넘어가서 1월 달에 프랑스 그 소시에테 제네랄 건의 그 손실 건의 재료가 나왔었던 네네. 부분이죠. 예,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1월 25일에 했고 2월 18일에 모기지은행 국유화 발표건이 있었고 네. 3월 5일, 3월 17일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을 합니다. 아까 근데 강조를 드렸듯이 오히려 이 악재가 완전히 노출이 되게 되니까 네네. 그 이후에 10월 달, 11월 달에 주가는 전 세계 증시는 바닥을 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9월 16일에 AIG 건의 재료가 있었고요. 네. 자, 그 다음 표 공매도 제한하는 9월 17일에 네. SEC 조치가 있었고요. 네. 다음 것도 볼게요. 한국 증시 선진국 시장 편입 결과 발표가 됐죠. 네. 9월 18일에. 그래서 쭉 이제 연결이 되는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네. 한번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강조를 드렸듯이 이미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할 때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는 그쵸. 거,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네. 그런 수순으로 전개가 됐던 것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네. 네,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지금 하는 걱정이 너무 이른 걱정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의 경기는 그나마 그때보다는 좋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또 한창 좋다가 지금 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비교를 나머지 해볼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리가 경기가 좀 침체되는 거 정도를 걱정할 수 있는 단계 그쵸, 정도이지. 그쵸. 네네. 뭐 과거의 리먼 사태처럼 큰 어떤 그 데미지 있는 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는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죠. 네. 뭐 이를테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이제 자동차는 이제 독일에서 주로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쵸. 독일이 일단 벌써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들이 경기 침체기로 가게 되면 그 영향을 이제 받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그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자꾸 그 지연될 경우 타결이 지연될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어제 그 미국 그 국채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권을 한번 보면 네. 지금 한번 10년물 그 국채 금리를 보죠. 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좀 지난 수치입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역전이 됐지만 결국 종가로는 1.542. 그러니까 2년물 훨씬 위쪽에 있었어요. 네네. 자, 2년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그림. 2년물 같은 경우
1.534죠. 네. 1.534. 그리고 10년물이 아까 1.542. 그러니까 뭐냐? 일시적으로 이탈은 했지만 제자리 잡고 결국 10년물이 높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10년물이 높았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기조적이지는 않다.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돼서 네. 현재 우려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그 역전 현상이 기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지속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크게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상황은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우려일 뿐이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제2의 리먼 사태 가능성은 네. 전문가님은 좀 낮게 보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네네. 싶고 그거 이전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미국 그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미국 주택 담보 왜냐하면 이제 그 대출금 리먼 브라더스 건의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판단을 하고 네. 하기에 앞서서 그 건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 그림만 가지고 본다면 야 이거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보세요. 미국 주택 담보 대출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 최대치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죠? 늘어나고 최대치 있네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좀 이런 생각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려스러울 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그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네.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갈등 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 리먼 사태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능성 그거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표만 보면 음.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네. 대출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표를 저희가 눈으로 그러니까요. 확인했잖아요. 예, 근데 예, 또 예.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가능성이 너무 높진 않다. 약간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좋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 뭐 이 아래 공포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뭐 분석 보고서도 이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쵸. 저는 이제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어제 갑자기 이제 발생이 된 거기 네네.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그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 네. 나름대로의 의견을 이제 자료를 뽑아서 한번 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뭐 증권사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다시 한 번의 판단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과연 리먼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느냐? 지금 당장은 그런 조짐이 전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리먼 사태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에서 추론하고 있는 거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싶은 어떤 반론 이 네. 두 가지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무라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헤지 펀드가 요즘 그 이탈을 하고 있다는 그런 헤지 건을 펀드가. 네. 일단 그 핑계로 하고 있어요. 헤지 펀드가 이탈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표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네. 헤지 펀드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미중 무역 전쟁권 때문에 불안해서 매도를 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이지. 네. 앞으로 뭐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해서 그것을 이제 지금 증시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지금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예. 그림 요거는 이 장단기 금리권의
관련돼 가지고요. 네. 변동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VIX라고 있죠. 지금 시장의 공포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최근에 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보세요. 아직 2018년도 말이나 또는 2018년 초반에 그 높은 그 수치까지는 아직 VIX 지수가 당도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죠? 네, 당도하지 않았고 그것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무라에서 얘기하는 그 제2의 리먼 사태의 근거는 그 리먼 파산 시와 투자 심리가 유사하다고 그래요. 투자 심리가 예, 유사하다. 예. 근데 그 투자 심리가 어떤 근거에서 나와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저는 보진 못했어요. 네네. 예. 그때 당시와 심리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 네. 저도 확신을 갖고 노무라의 분석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아직은 목격되는 것이 없죠. 금융기관의 그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추론을 하고는 있지만 노무라가 네. 저는 그렇게 그 위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 대기 매물이 많다는 거죠. 알고리즘 대기 매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이제 AI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으로 네네네. 이제 그 팔구사구 하는 거 있죠. 네, 기계적인 그쵸. 것으로. 네. 이제 그런 매물이 수급이 깨지면 이제 본물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차트의 저점이 깨지면 손절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것이 주가를 더 악순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대기 매물이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제 주가를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런 건의 얘기를 노무라에서는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차트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수급으로 무너지는 것은요. 또 상황이 좋아지면 수급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대기 매물은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한일 분쟁 네. 뭐 요건이 역시 그런 리먼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일 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네. 우리나 일본에 국한된 것이죠. 그리고 그쵸. 미중 무역 전쟁도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반론은 뭘까?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들여다 본다면 네. 반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과거의 리먼 사태 때에는 그 전에 대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높았는데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네, 잘 이루어졌죠. 예, 대출이 이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어려웠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대출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금리도 요즘 좀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금리의 대출이기 때문에 고금리의 대출권이라면 갚지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저금리라면은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나 저금리 대출권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는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을 잠깐 봤었죠. 아까 네. 그림을 봤을 때 그 앵커님도 좀 부담이 간다라고 한 그림이죠. 네. 미국 주택 담보 대출금, 네, 그죠? 그렇죠. 계속 높아지는. 자꾸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늘어난 측면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회복이 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난 대출이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 담보 대출금이 늘어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잘 안 된다 한다면은 연체율이
증가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죠?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연체율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3.8%대. 네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체율이 겨우 2.19%밖에 안 많이 돼요. 낮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택담보대출금이 물론 높아졌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노무라의 반론을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국채금리 역전은 기조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네네. 그 일시적으로 역전됐던 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살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연속성이 과연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고 그리고 금융권의 타산위기나 기타 위험 같은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예단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타협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나 시진핑이 서로 타협을 할 개연성이 그쵸. 높은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위험이라는 거는요.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다 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은 뭐 유비무환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네. 대비를 할 수 있고 그 상태로 가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가 된 위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예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2의 리먼 사태 운운하고 뭐 아래 공포 운운을 하고 있지만 네네. 이 부분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여지가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가능성 그리고 전문가님의 반론까지 좀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를 잘 해주셨잖아요.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투자 시에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위험할 때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속편한 겁니다. 속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다면 뭐 이를테면 이제 위험이 좀 적은 종목들 하는 게 맞죠. 네. 소위 그런 종목들은 이제 베타 계수라고 있어요. 위험도가 좀 낮은 거. 네네. 베타 계수가 낮은 종목들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베타 계수가 1이라고 한다면 이제 1대1로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1로 본다면 S1 같은 경우는 이제 0.13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1.2 정도 되고요. SK텔레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0.24. KTNG 한정 같은 경우는 0.20%, 0.29포인트,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쪽을 해야 되긴 맞아요. 그리고 안전자산 쪽, 뭐 그렇죠. 안전자산 쪽은 뭐 금 관련주라든가 네. 뭐 이런 쪽 할 수도 있고 뭐 실적이 그래도 살아있는 뭐 종목들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정도로 아주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정상적인 케이스로 아직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베타 계수 낮은 거라든가 네. 안전자산 쪽은 일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너무 위협을 느끼고 그런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네. 아직은. 네.